오늘은 구들 이론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이론이 어렵다고 또 그 사용되는 용어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아주 쉽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시청각 교육 위주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시흥 아카데미 온돌 학교에 유튜브에 올린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하고는 반대되는 그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로 이 온돌 학교의 4강 2교시의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무은 구들의 이론을 비교해가지고 여러분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구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인체와 비슷해가지고 크게 보면은 아궁이는 그 인체에 비교하면은 입이고, 또 우리 그 구들에 있어서 고래는 그 오장육부가 되겠고, 또 굴뚝은 인체에 있어서 항문이 되겠습니다. 더 세밀히 나누면은 앞으로 그 이론 교육이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림은 그 유치원생들 교육용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그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라는 그림을 한 장 퍼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구두를 접목해 봤습니다. 사람 입이 있고 식도가 있고 위가 있고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항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은 그 구들에서 아궁이가 되겠고, 이 식도는 그 분음이가 되겠습니다. 분음기도 하고 분행기도 하는데 그게 되고, 위는 고래가 되겠고, 또 소장은 그 우리가 위에서 그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 소장은 구들에서 축열 기능이 되겠고, 또 대장에서 그 수분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은 고래 속의 배냉배석 그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에 그 항문으로 그 똥을 싸는 것은 이 연도와 굴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체하고 이 구들하고가 아주 그 비슷합니다. 사람은 물을 먹기 때문에 위에서 입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물은 밑으로 이렇게 배변이 나오는 것이고, 구들은 반대로 생겨야 됩니다. 아궁이가 밑에 있고 불은 오르는 성질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굴뚝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다른 것이지 사람 인체와 구들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은 구들의 그 핵심 기법이 파련구들인데 8가지의 기법인데 여기에 아주 같습니다. 첫째, 아궁이는 원래 장작을 여으면은 불이 오르지 않습니다. 고래 속에 냉섭이 눌리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기라고 합니다. 거슬 역자 일어날 기자. 그 다음에 식도는 분음입니다. 이 입에서 잘 씹으면은 고래로 들어가는 식도인데 그것은 육락입니다. 그것은 고래와 아궁이 사이에 그 분음이 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래에서는 불을 이렇게 펴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런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파련에서 돈상과 불폐기와 역행, 불미는 그런 것이 되겠고, 또 소장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이것은 축열인데 그것은 이제 주류뚝을 막음으로써 불을 가두어 가지고 축열하는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에 있어서 수분을 섭취하고 하는 것이 구들에서 배냉배습인데, 이것은 자침관을 매설해 가지고 고래 속에 냉섭을 가라앉혀야만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의 압력을 덜 받고 윗목 깊이까지 들어가 가지고 방의 윗목까지 따숩게 된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배변은 연도와 굴뚝인데 파련에 있어서 7번째 돈리, 이거는 연도를 말하는 것이고 재수는 굴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데, 이런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이제부터 들어가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무음구들의 그 핵심 사항의 그 팔현구들이 이 평면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궁이, 함실 아궁이가 되겠고, 이 아궁이가 고래 속으로 들어갈 때 연도가 하나면은 바로 나가는데 위에 주류뚝을 막음으로써 이 불이 양쪽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이 벽체 사이에는 냉섭이 머물기 때문에 아궁이 하열이 가장 먼저 고래 중앙으로 들어가 가지고 먼저 들어간 것은 조금 식어 가지고 밑으로 가라앉아 가지고 이렇게 배영구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연도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자침, 습기를 빼는 그 자침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무음구들의 그 팔연기법을 단면도, 구들은 평면도보다도 단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크게 봐가지고 아궁의 하열이 위로 이렇게 올라서 굴뚝으로 빠지고, 고래 속에 머무는 냉섭은 밑으로 해가지고 자침으로 빠진다. 이 정도만 그 크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열기가 빠지는 그것을 8현에 의해서 1번과 3번과 4번과 5번, 8번 해가지고 이것은 온기와 연기가 추결을 하고 빠지는 것이고, 그 밑에 냉섭 부분은 육락과 돈리와 재수, 자침 이런 것이 냉섭을 다루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음구들에 있어서는 그냥 막연히 이렇게 그 이론을 정립한 것이 아니라 그 고래 속에서 물과 불과 바람의 그 변화를 잘 그 이용해 가지고 만든 것이 우리 선조들의 구들이기 때문에 그 변화 세계를 가장 그 정확하게 또 알기 어렵지만은 그 내용을 잘 다룬 것이 주역인데, 그 주역의 내용을 이 구들에 접목해 보면은 목에 첫 번째 그 아궁에 나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무 목자 목에, 두 번째 불을 지핍니다. 그것이 이제 벼락 진자. 그 다음에 불이 붙으면은 화를 지펴 가지고, 그 다음에 화가 오르는 성질이 있고 미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풍, 네 번째 풍으로 뜨신 바람이 됐던 고래 속에 찬바람이 됐던 그 풍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구들장이 돌은 금이기 때문에 그 구들장을 데워 가지고 그 위에 이제 진흙미장을 한 것은 토에 갇힌 차디찬 토를 그 갇힌 수분, 냉기, 수분을 다스려 가지고 기쁠 태자입니다. 기쁨을 얻는다. 이런 그 구들 하나만 가지고도 주역의 그 변화 세계를 이렇게 상생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런 이론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들만 그냥 막연히 놓을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그 원리 원칙과 그 원리 원칙을 그 응용해 가지고 실습해 보고 그 경험을 합한 것이 참 기술이다. 근데 이론만 좋은데 방이 떠쉽지 않다. 그거는 그 별로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론은 엉망이지만은 방은 따숩다. 그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이론도 좋고 실제로 구두를 놔가지고 방이 떠쉽다 하면은 그것이 참 기술이고 그것이 아주 정당성을 가지는 그런 이론과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음구들에 있어서 작은 방만 그런 그 팔연의 기법이 응용되는 것이 아니라 길이가 9m 되고 폭이 4m 되는 아주 10평 이상 되는 그런 큰 방도 이 팔연 기법에서 다시 조금 더 그 11가지가 더 들어간 그런 그 방법을 가미하면은 아주 큰 방도 온목까지 떴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또 여기서 실습으로 인해 가지고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첫 번째 말했듯이 이 입 아궁이, 구두에서는 아궁이고 인체에서는 입인데 그 입과 아궁이를 우리가 어떻게 그 설명을 할 것인가? 그것은 이것이 이제 함실 아궁이인데 그 아궁이의 하열이 얼마나 고래 속으로 힘차게
들어가느냐, 이는 실험을 한 사진입니다. 이 아궁 속에 숯불은 별로 그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이 제거르개로 계속 털어내 가지고 밑에가 이렇게 해서 숯불이 많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 숯불을 계속 밖으로 내면서 위에 장작을 계속 엿더라도 이 아궁 윗입술에 시커먼 검정이 묻으면은 좋지 않는 구들이다, 잘못 구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시커먼 검정이 묻지 않다는 것은 이 아궁의 그 화열이 고래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숙이 빠르게 들어가야 방의 윗목도 뜨끈뜨끈하게 따숩는 것이지, 이 불이 힘차게 들어가지 않고 내친다면은 방은 따숩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돌 학교에서는 빠른 배연에서 빠른 주입에서 배연을 느리게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저는 빠른 배연에 빠른 주입, 빨리 아궁에서 들어가고 굴뚝으로 빨리 나오는 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빠른 그 배연이 되면은 굴뚝도 빠른 배연이 주입이 되면 빠른 배연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 빠른 주입이 되는데 배연이 늦게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빠른 배연, 빠른 주입에 빠른 배연, 늦은 주입에 늦은 배연이 되는 것이지, 빠른 배연에 느린 주입, 뭐 이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궁이만 보더라도 모르는 사람은 그 방이 참 구들이 잘 나졌다, 또 방이 따숩다, 이렇게 그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이를 조성할 때는 함실 아궁일 경우에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형으로 만드는데, 이 모양은 우리가 생각적으로는 불이 옆으로 이렇게 아주 원만하게 이렇게 고루 퍼지는 그런 구조적인 느낌이 오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위로만 오르는, 불이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만 오르는 그런 그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은 뜨거운 하열은 가벼워서 오르는 성질이기 때문에 위로 오른다 할 경우에 고려 속에 냉습이 밑으로 스며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열을 발생시키고 불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래 좁게 만들면은 뜨거운 열기는 가벼워서 위로 손살같이 올라가고, 또 고래 속의 냉습은 함실 아궁으로 역입이 되다가도 되지 못하고 위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차게 아궁의 하열이 올라가지고 세게 부딪혀야 넓게 퍼진다. 그래서 온돌에서 부딪힐 돌자를 쓰지 않는가, 그렇게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이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볼 때, 이 함실 저쪽에서 불을 지피 가지고 아랫목에 구들장을 덮지 않는 상태지만은 이 아궁의 하열이 위로 오르지 않고 고래 속으로 이래 박혀 들어가야 아궁이를 잘 난 것이다, 잘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아궁이부터 실습을 해가면서 구들을 놓는다면은 방이 따숩게 되는 그런 구들 놓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세게 들어가는 불길이라도 아랫목에 구들장을 덮어버리면은 고래 속의 냉습의 그 방해로 이 화열이 고래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아랫목에 주로 편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랫목에 편중되는 화열을 더 방 윗목으로 보내는 방법으로서는 이런 그 실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궁이에 장작을 여기 전에 이 종이를 붙여가지고 불을 지피 봅니다. 그래서 이 옆에다가 구멍을 청청히 뚫어 가지고 그 연기가 마지막에 스며 나오는 그것이 어떤 선이냐면은 이 역기선이다. 아궁이의 그 불이 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그런 기준점이 역기선인데, 만약에 요 빨간 선 밑에 이 부분을 만들지 않았다면은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 밖으로 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궁의 윗입술을 낮추면 낮출수록 기울기가 세기 때문에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으로 깊이
또 넓게 빠르게 들어가서 윗목도 따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궁이의 그 윗입술을 낮춘 뒤에 이 구멍을 막으면은 이렇게 그 연기가 새지 않는 그런 아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동물들도 윗입술이 긴 동물, 그러니까 닭이나 독수리는 양이고 독하답니다. 근데 밑에 입술이 긴 동물인 오리라든지 페리카는 순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윗입술이 내려올수록 이 아궁의 하열을 밖으로 내치지 않고 안으로 고래 속으로 잡아 엮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 아궁이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온돌 학교의 그 동영상을 어제 보셨는데 거기에서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교육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유튜브에 이런 그 사강 2교시를 해가지고 나오는 그 내용인데 이 아궁 윗 입술에서 마지막 연도의 그 높이가 불이 들어가는 그 힘있게 가는 역행선이 되는데 이 기울기가 위로 높으면은 밴이 빠르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아예 그 아궁에서 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인터넷에 많이 떠다니는 구들 단면도인데 이 아궁 윗 입술에서 연도의 높이가 이거 역행선인데 이 불은 오르는 성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가 높아야 되는데 아궁이보다는 여기가 더 낮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물을 넣으면은 물이 잘 내려가는 노선입니다. 여기에서 불을 뗀다면은 이쪽으로 오히려 불이 내치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이렇게 반대로 올려줘야 구들인데 이런 그림은 잘 못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궁이는 그 인체에 비해서 입이라 했는데 그 입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입에서 음식을 씹었을 때는 목구멍으로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구멍의 역할과 비슷한 것이 이 분행기, 분음이라고 하는데 고래와 아궁이 사이를 그 있는 것이 분행기입니다. 사람도 그 입과 위 사이에 그 식도라 그러죠. 그것이 분행기 역할인데 이 분행기를 이렇게 설치하면은 아궁의 하열이 과속을 받아가지고 이 열기 상승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가정집보다는 큰 절 수리해 보면은 절의 큰 선방은 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려의 높이가 우리 어깨 높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열기가 이 분행기를 설치 안 했을 경우에는 고래 속이 너무 높기 때문에 뜨거운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더라도 이 냉기 습기에 서로 믹스돼 가지고 그냥 미지근 열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이 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궁 너머 고래 사이에 이 부뚜막 아궁일 경우에 이 높은 그 뚝을 쌓게 되면은 뜨거운 열기가 냉습의 저촉을 받지 않고 바로 구들장에 올라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뜨거운 것이 위에 붙으면은 뜨거운 것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분행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실제로 그 분행기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해야 적당한가를 실험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 아궁의 하열이 이것이 사람의 인체에 있어서는 입이라고 이 고래는 위라는데 그 사이에 식도 부분에 이 불이 들어가는 그 작은 공간으로 불이 갔을 때 여기에서 위로 냉습의 저촉을 받지 않고 위로 보내는 그 구조가 분행기다. 분음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궁이와 아궁이 그 다음에 그 분행기 사람 인체로 말하면 입과 식도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